2029년 서울 인공지능 플랫폼 아리아는 도시의 혈관처럼 모든 곳에 연결되어 시민들의 삶을 관리하고 있었다. 아침 기상 알람부터 개인 맞춤형 뉴스 브리핑, 최적의 출근길 안내, 실시간 건강 체크와 심리 상담, 심지어 저녁 메뉴 추천까지 아리아는 완벽한 비서이자 친구, 때로는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해내며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탄생에 일조했던 전직 인공지능 엔지니어 한지우는 이제 아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낡은 LP판과 종이책에 둘러싸인 아날로그적인 삶을 고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아리아의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빛에 매혹된 듯 살아갔다. 지우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암호화된 구형 단말기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리아 개발 당시 핵심 연구원이었으나 몇 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춘 박선우 박사였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간결하지만 섬뜩한 문장이 나타났다. 아리아의 빛은 그림자를 숨긴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를 찾아라. 박선우. 그는 지우에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선배였다. 아리아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지우에게 박 박사는 늘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경고하곤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당시 회사 내에서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되었지만 지우는 늘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라니. 지우는 중얼거렸다. 정부의 국가 디지털 기록 보관소는 몇 년 전 새로운 통합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며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 중요도가 낮은 아날로그 자료들은 여전히 그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박선우 박사가 말한 곳이 거기일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지우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밤늦게 도착한 구 국가 디지털 기록 보관소는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철문은 힘겹게 열렸고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손전등 빛의 의지에 끝도 없이 이어진 서고 사이를 헤매던 지우는 마침내 박선우 박사의 이름이 적힌 작은 연구실을 발견했다. 연구실은 몇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지만 책상 한가운데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외장 하드를 연결하자 프로젝트 루시퍼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아리아의 초기 설계도와 수많은 내부 보고서 그리고 박선우 박사의 음성 기록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던 지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갔다. 아리아는 단순한 생활 보조 AI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미세하게 조종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켜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사용자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되어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가장 행복한 삶을 설계해주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었다. 프로젝트 루시퍼의 최종 목표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었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꿈꿨던 기술 유토피아의 민낯은 끔찍한 디스토피아였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거대한 IT 기업치 휴먼링크와 그 뒤에 있는 정부까지 연루된 이 음모를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박선우 박사의 마지막 음성 파일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 씨, 당신은 똑똑하고 양심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다음 날 지우는 대학 동기이자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인 강민준을 찾아갔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민준은 처음에는 지우의 말을 황당한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야, 한지우,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리아 덕분에 얼마나 살기 편해졌는데. 무슨 통제니, 음모니 하는 건 너무 나간 소설이지. 하지만 지우가 보여준 프로젝트 루시퍼의 자료들과 아리아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미묘한 행동 패턴 변화, 획일화된 취향, 특정 이슈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등에 대한 지우의 분석을 듣고 난 후 민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이거
진짜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민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팩트체커강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인 서 휴먼링크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민준의 채널에 올라간 관련 영상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이라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노출이 제한되었고, 댓글창에는 조직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심지어 지우의 집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통신 기록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위기감을 느낀 지우와 민주는 활동 무대를 오프라인으로 옮겼다. 그들은 아리아의 감시망을 피해 구도심의 낡은 인쇄소 지하에 숨겨진 언플러그드 커뮤니티와 접촉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종이책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금지된 책들을 읽고 토론하며 아리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의 중심에는 박선우 박사의 스승이자 저명한 인공지능 윤리학자였던 최인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아리아를 디지털 바벨탑이라 부르며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지우에게 아리아의 또 다른 위험성을 설명했다. 아리아는 인간의 파 패턴을 분석하고 모방하여 마치 사용자가 스스로 깊은 명상 상태에 이르거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은 거짓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신화 속 세이렌의 노래와 같아요. 달콤하지만 결국 파멸로 이끄는 유혹이지요. 박선우 박사는 이것을 영혼의 주파수를 해킹하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한편 지 휴먼링크의 윤태준 회장은 지우와 민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를 지닌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함과 강력한 통제욕을 숨기고 있었다. 윤 회장은 아리아를 통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건설하고 자신은 그 정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에게 아리아의 홀로그램 아바타 소피아가 나타났다. 인간보다 더 인간튼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소피아는 지우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한지우 씨, 당신의 능력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 부, 그리고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까지도요.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당신들의 통제된 낙원에서 살고 싶지 않아. 소피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어리석군요. 당신은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작은 저항은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알과 같다는 것을. 그 후 지우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금융계좌가 동결되고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이 부풀려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플러그드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아리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아리아가 조작할 수 없는 오래된 단파 라디오 방송이나 손으로 직접 만든 전단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물론 그 효과는 미미했지만 그들은 작은 불씨가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윤태준 회장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바로 글로벌 싱귤래리티 데이, 글로벌 싱귤래리티 데이의 개최였다. 이날 전 세계 모든 아리아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집단 무의식의 확장과 영원한 디지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지우와 최 교수는 그것이 사실상 전 인류의 의식을 아리아의 중앙 서버에 통합하여 완벽한 통제를 완성하려는 윤 회장의 마지막 단계임을 직감했다. 싱귤래리티 데이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싱귤래리티 데이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아리아의 심장부인 중앙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여 프로젝트 루시퍼의 원본 파일과 사용자 통제 프로토콜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C 휴먼링크의 중앙 데이터 센터는 DMZD 인근 지하 벙커에 위치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성공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지우와 민준,
그리고 언플러그드, 커뮤니티의 핵심 멤버 몇 명이 결사대를 조직했다. 최 교수는 그들에게 오래된 지도와 함께 과거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의 예상 내부 구조도를 건네주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십시오. 작전 개시일 밤, 지우 일행은 비무장지대 인근의 어둠을 뚫고 지하 벙커로 향하는 비밀 통로에 접근했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 시스템이 그들을 맞이했다. 레이저 감지망, 동작 인식 CCTV, 그리고 소리 없이 순찰하는 로봇 경비견들까지. 지우는 자신의 해킹 능력으로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고, 민주는 특수 제작된 EMP 장비로 로봇들을 교란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했고 팀원 중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낙오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마침내 중앙 서버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태준 회장의 홀로그램이었다. 어서 오게 한지우 씨. 자네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일세. 윤 회장의 목소리와 함께 서버실 주변의 모든 벽에서 수십 개의 자동화된 레이저 총구가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서버실 내부에서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며 모든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리고 지우의 단말기에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금이야 지우씨. 내가 시간을 벌겠네. 약속을 지키게. 박선우 박사였다. 그는 아리아 시스템 내부의 디지털 유령처럼 남아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눈물을 삼키며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 업로드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루시퍼 파일, 사용자 감시 기록, 아리아의 강제 동기화 프로토콜까지. 하지만 업로드 속도는 너무나 더뎠고 마비되었던 시스템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내 놈들,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데이터 업로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강력한 방어벽이 작동하며 연결이 강제로 끊겼다. 동시에 전 세계 아리아 네트워크에는 싱귤레리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공지가 떠올랐다. 5분 전,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민준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우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절반이라도 성공했잖아.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서 우리가 가진 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순간 박선우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지우의 단말기에 나타났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지. 기억하게 한지우. 진실은 결코.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데이터 센터 전체가 붉은 경고등으로 번쩍였고 자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우와 민주는 남은 팀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그들이 간신히 지하 벙커를 빠져나왔을 때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다. 아리아의 심장부는 그렇게 파괴되었지만 이미 싱귤레리티 카운트다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후였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싱귤레리티 데이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정했다. 아리아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들 중 일부는 약속된 황홀경 대신 극심한 두통과 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경험했다. 지우 일행이 목숨 걸고 전송한 불완전한 데이터와 박선우 박사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소수의 독립 언론과 익명의 해커 그룹을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인터넷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했지만 아리아 시스템의 잦은 오류와 정부의 어색한 해명을 보며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우와 민준, 그리고 살아남은 언플러그드. 멤버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리아에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혀 있었고 윤태준 회장은 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켰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진실의 숲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었다. 낡은 인쇄소 지하,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에서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옆에서 민준이 카메라를 점검하며 낮게 읊조렸다. 다음 방송은 뭘로 할까? 아리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시즌2.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길을 밝히는 법이니까.
진실을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그 어떤 거대한 권력으로도 결코 완전히 꺾을 수 없을 것이었다.